법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권하고 법진상권 중에서 오늘은 이제 법진상권을 먼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치권을 할 겁니다. 할 거고, 유치권을 하면 또 수료하시는 분 좀 계시죠? 일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여러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좀 숙달을 하려고 하면은 책을 한 10권 봐야 되고 한 1년은 봐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법정지상권, 줄여서 법직권 그죠? 법직권. 법직권에 주로 이제 뼈만 법률 정도 뼈만 여러분들이 뼈대만 달릴 거고, 살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시면은 우리 경공매에서 한 8, 90% 정도는 다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잘 들으셔가지고, 우리 법직권, 유치권 배하는 이야기는 넘보다 싸게 산다 이 말이죠. 그죠? 법직권이 있어가지고 법정지상권이 여러 땅만 경매가 오고 건물은 큰 게 빠져버렸어요. 그럼 떨어지겠죠. 장애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시면은 여러분이 지료도 한 4% 정도 받고, 그 다음에 땅값도 올라가고, 지금 금리가 1%죠. 1%는 한 4% 지료도 받고 땅값도 올라가고, 또 1억짜리를 그냥 면 땅 같으면 1억 주고 사야 될 땅을 막 5천만 원 정도 줘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반값에도 사고 지료도 많이 받고 대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교재를 마감을 해가지고 제가 올려놨는데, 그 다음에 쭉 한 거를 종합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해놨는데 지금 분량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2시간 반 동안 부지를 달려야 아마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3시간까지 가야 될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요, 415강에 법정상권 한 방에 끝낸다고 하고 제가 동상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할 겁니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19에 12604, 이 뭡니까? 뭐 판대 지금? 토지만 판다. 건물은 안 판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땅만 사가지고 뭐 할 겁니까? 건물도 없는데. 그죠? 그런 얘기죠. 토지만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50 몇 평 되는 땅인데 한번 봅니다. 19에 12604 봅니다. 자, 19에 12604 봅니다. 자,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법정지상권 딱 써놨어요. 여기 보니까 써놨고, 토지만 넣어야겠다. 여기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뺀다 이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입이 되겠는가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독션에서 경매 검색을 해보니까 법정지상권 여기 있는 여지 있는 물건, 자, 이렇게 검색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대로 토지만 입찰한다 이런 얘기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지권 여지 있는 물건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그냥 경매를 누르면은 한 많이 줄었다 그죠? 만 건 많이 줄었네 경매가 만 건인데, 법정지상권 여지 있는 물건 검색을 하니까 건수가 한 434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5%쯤 되는 것 같아요. 5% 되는데, 그럼 요런 거를 우리가 무조건 버려야 되느냐?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특수 물건 중에서 이걸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사건번호를 봅니다. 19에 12604를 보겠습니다. 자, 19에 12604 봅니다. 자, 요거를 울산 거냐, 울산에 뭐 땅이 놓다, 땅이, 그죠? 울산 울주군의 대지가 54평인데 건물은 빠지고 매각제고 토지만 팔겠습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0% 해놨어요. 30%. 30%는 거는 미납이 되었으니까 세죠, 그죠? 보통 20% 하고 이러는데, 우리 창호는 뭐 그냥 그대로 하는데 보통 20%인데 요거는 입찰 보증금을 30% 내라. 그러면은 거의 뭐 여기서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은 1월 19일 날 거의 1억을 내라 이 말도 되죠. 1억 내라. 자, 그럼 이게 보니까 거의 1차 금액에서 5억 천에 들었어요. 5억 천에 4명이 들어왔어요.
4명 들어왔는데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났죠. 여보야 몇 등 했는데 1등.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났는데 1억. 그리고 1억이 오대, 1억이가. 이래가지고 이제 쌈 한번 붓고, 그럼 뭐 차비라. 이래가지고 이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다음에 당신 명의로 들어가라 하면 되겠죠? 남편은 그럼 3,400 입차부금 띄고, 요때 들어오면 되겠죠? 배우자가. 남편의 배우자가,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남편은 들어가면, 미납병 사람 들어오면 안 돼요. 두 분 들어오면 안 되고, 배우자는 상관없습니다. 들어가면 되는데, 그럼 이게 왜 1차에서 5억 천씩 이렇게 가격을 높게 보느냐. 자, 볼게요. 요거예요. 요건데, 쭉 그냥 그림만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4억 8,600인데, 감정가는 4억 8,600인데, 제시의 건물로 영향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3억 4천으로 1차를 하겠다. 이 말이죠. 원래는 4억 8,600인데, 보통 이런 건물에 깔리가 있으면요. 건물이 제외되면은 보통 이 감정 1차 금액을 한 30% 정도 DC합니다. 보통은. DC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사더라도 한 30% 싸게 사는 거죠. 사실은. 4억 8,600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요 보니까 이제 뭐 다른 거는 큰 거 안 보이는데요. 일단 봅니다. 4명이나 들어온 이유는, 자, 이 뭡니까? 이거 건물이. 커피점이죠. 커피점이 여기 들어온 것 같아요. 커피점인데, 뭐 사진을 좀 잘못 찍어서 넣는가? 하여튼 커피점이 있어요. 커피점이. 그럼 코나다, 그죠? 코나에, 뭐, 안양점. 커피 컨트리 안양점 해가지고, 여기 코나입니다. 코나. 자, 그래서 커피점이 있는데, 그죠? 자, 요거죠. 여기 이제 모텔 옆에, 여기 커피 카운터 그런 게 있네. 그죠? 그래서 로드뷰를 보니까, 커피 카운터 커피점이 있는데, 자, 요거다죠. 요게, 요 건물이 있는데, 요거는 제외되고, 밑에 깔린 땅만 팔겠다. 이 말, 땅만 팔겠다. 그럼 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땅을, 잔금을 치렀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게? 여러 건물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지금 커피점도 이 정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돈이 많이 들겠죠? 많이 들고, 요 2층, 3층 지어되고 이러면은, 최소 건축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최하 5억은 지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영업권, 권리금을 합치면 뭐 5억이 넘어갔는데, 일단은 땅을 사는 사람 목적 이런 거예요. 내가 땅을 사면은, 요 소유자하고, 땅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지금, 자, 봅니다. 땅만 경매 들어왔으니까, 경매 누가 넣었습니까, 지금?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요 울산 농협에서, 아니다. 강제 경매가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냥 설정은 가만히 있는데, 이태희씨라는 분이 이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요 공정서 있죠? 요거를 가지고 경매를 넣었다. 얘기들이죠. 네? 오시도 있네. 오시도 있고, 이태희씨도 있고, 둘이가 경매를 넣었다. 둘이가.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요 법인상권에서는 이렇게 해요. 경매란 것은 임의경매, 강제경 두 개가 있는데, 임의경매가 거의 한 70% 될 겁니다. 7, 80%. 은행에서 하는 것이 한 7, 80%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받아 하는 것이 강제경매인데, 강제경매 할 때, 땅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같은지 틀린지 그 시기는 언제를 기준하느냐. 그때는 강제경매 당시를 봅니다. 이 당시래요. 이 당시에 땅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같아 틀리다. 자, 다시요. 소유자는 김신자시고 건물은 땅은 김훈씨고, 그죠? 그럼 요 당시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건조당이 있네? 그러면 이 당시로 바뀝니다. 자, 다시요. 원래는 강제경매가 보통 뭐 감류하죠. 감류하고 강제경매. 그럼 감류가 있으면 감류를 보는데, 감류는 또 없고 앞에 건조당이 있어요. 그럼 요럴 때는 건조당 당시에, 자, 요때 당시에 땅하고, 요때 땅의 소유자는 김훈씨고, 건물은 누구예요, 건물? 2017년 9월 17일, 누구까? 틀리죠? 김신자씨가 틀리죠? 그러면은, 다를 때, 요거는,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립 안 하니까 결국 뭡니까, 이거는?
철거다. 건물이 철거된다. 이 말이죠. 그럼 철거가 되면은 땅나 차주 중에서는 그러면 사가지고 철거하세요. 철거할 때까지는 지료를 달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지료는 보통 한 연 4.5% 정도 나왔어요. 4.5%.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주는데 빨리빨리 철거해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하면은 판사님이 6개월, 1년 뒤에 빨리 철거해주라. 철거해주고, 지료도 철거할 때까지는 4.5% 주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커피점을 하고 한 달에 월세도 4, 500 받고 이런 사람인데, 막 위에도 전세도 있고, 전월세도 있고, 막 습기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소유자가, 참 기분 나쁘다, 그죠? 이제 뺏기긴 뺏기는데, 지어 들어갔는데 아마 2등, 3등 된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요. 건물 주인이 들어갔는데, 2등, 3등 됐다는. 그럼 어찌 됩니까? 땅 낙찰한 때 어찌 됩니까? 그러면 철거 당할 운명이니까. 파세요, 하기로 팔서. 그죠? 파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1억, 2억, 3억 붙이고 팔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땅 낙찰자가 단타로 끝내라 그러면 1억, 3억 먹고 빠지면 되는 거고.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 나 단타 필요 없고 철거해. 이렇게 하면은 지돈 주고 철거해야 되니까 어찌 됩니까? 그럼 뭐 막 건물 가져가 있어. 그러면은 한 1억이나 2억 받고 막 싸게 능집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그럼 땅 낙찰자가 지금 키를 쥐고 있습니까? 건물 낙찰자가 키를 쥐고 있습니까? 건물 소유자가. 땅이죠. 그래서 이제 땅 낙찰받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근데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될 거는 대출이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되니까 어찌 됩니까? 자기 자금으로 100%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칙권이 여기 건물이 땅에 이렇게 건물이 떡 앉았을 때는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덜렁 낙찰 받았다가 또 이럴 수도 있죠. 낙찰 받고 보니까 대출은 되겠지 했는데 대출이 전혀 안 된대요. 자기 인생하세요. 5억 천에 받으면은 뭐 한 70%이겠지 이 생각했습니다. 10원도 안 된대요. 이거는. 그죠? 또 대출이 서록돼도 요 금액에 곱하기 70% 이렇게 하는 거지. 낙찰 금액의 70% 아닙니다. 알겠죠? 일단 요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대출 안 돼요. 자, 요런 원리입니다. 요런 원리이기 때문에 법정 상권을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재미나고 거기에서 이제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일단은 이제 문제가 대출 문제가 딱 돼도 됩니다. 알겠죠? 대출이 안 된다 하고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3번. 3번은 78항부터 82항까지 있습니다. 요거를 쭉 제가 이거 나눠놨는데 건물과 부상권, 우도를 빼할 거예요. 건물과 부상권, 강제경매 아까 배웠다 그죠? 언제 당시요? 강제경매 당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건저당이 하나 있으면은 건저당 당시에 땅하고 건물하고 동일인지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의경매는 어쩌느냐? 임의경매는 한 5가지 종류가 있어요. 5가지 있는데 대원칙은 1번 건저당권 설정 뒤에 신축했다. 10억 주고 줬다. 무조건 철거입니다. 주로 90% 그거예요. 임의경매는 설정을 건저당 해놨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지임장님 땅 잡고 대출을 빌려서 대출 빌렸습니다. 그런데 한 2년 뒤에 건물을 신축이 제가 10억 주고 지었어요. 지은데 은행 담보도 안 줘. 그래서 은행에서 땅만 경매 넣었어요. 낙찰 받았어요. 그럴 때는 뒤에 지은 건물은 10억짜리는 무조건 철거입니다. 거기에 거의 임의경매에서 한 80%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수목급에 나가요. 자, 우리 가수원 낙찰 받았는데 가수원도 3억이고 감나무도 3억 정도 돼. 근데 경매에서는 감나무 3억은 빼비고 땅만 나왔어요. 낙찰 받았어요. 1억 5천에 받았는데 3억 그게 감나무 500그루 3억 그거는 누구 거냐? 거의 90%가 땅 낙찰이거든요. 90%에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게 있을수록 우리는 감나무 금액이 30억 되면 좋겠다. 내 느낌은. 더 좋겠다.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떨 때 내끼 되고, 여러 80%, 90% 내끼인데, 1, 20%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빼야 되겠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을 잡았다. 지분을 잡을 때 어떤 경우에 내가 땅 2분의 1 받았어요. 아까 건물이 그런 게 있는데, 그리 받아도 아까 건물이 철거냐? 철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어요? 아까 이제 울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내가 땅 2분을 받았어요. 받았을 때 위에 건물은
존치나 철거냐, 철거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자, 그거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건물을 있는데, 요거를 낙찰받아가지고 땅을 받았어요. 위에 폐가, 위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노인이 사시는 건물이. 자, 그럴 때, 그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땅을 받으면은 뭐 촌집에, 예로 한 200평 땅 받아 뭐 위에 50평짜리 건물이 좋은 게 있어요. 그럼 철거를 시켜야 되는데, 철거할 때 80세 된 촌의 어르신 보고 내 땅 받았으니까 철거하세요. 그러면은 어르신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저 뭐 땡년이? 이랍니다. 뭐라고?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인도 명령, 토지를 인도하라 그는 인도 명신자입니다. 신청하고 판결문을 딱 일주일 만에 줍니다. 판사님이 그거를 보여주면은 어르신이 놀래 자빠집니다. 토지를 인도하라 이러니까 판사님이 그거를 이제 서울에 며느리 보냅니다. 며느리한테 며느라 큰일 났다. 지금 이게 땅이 이게 이제 팔려가지고 누가 와갖고 판사님이 토지를 인도하라 하는 이런 판결문을 들고 왔는데 사실은 건물을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토지를 인도하라 이런 판결문인데 그거를 이제 건물도 철거하라 그런가 싶어서 며느리한테 자 다음 달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가니까 너 강남에 아파트 그 방 그 큰 거 하나 내놔라. 며느리가 전화 받고 난리가 났어요. 시골에 80, 90된 시아버지 시어머니 올라온대요. 좋아하십니까 싫어합니까 며느리가? 아 싫어합니까? 좋아합니다. 너미 물어볼 때 좋아한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르신들 올라오라 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큰일 났다 이거 여보야 저 땅 낙찰자가 뭐를 요구하는가 물어봐라. 물어본 게네 지가 5천만짜리를 3천에 받았는데 1억 주면 판대. 빨리 1억 보내주라. 알겠죠? 보내줘라. 시아버지 시어머니 올라오면 큰일 난다. 이런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명도 소송하면 1년 걸립니다. 건물을 철거하면 1년 걸려요. 그럼 토지를 인도하라고 하는 인도 명령은 10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럼 10일짜리 하면 되겠죠? 그게 낫겠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집에서 다 읽어보세요. 구독하시면은 여러분이 좋은 거는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놓친 게 있어도 또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 또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또 막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김해 삼청 삼정동에 뭐 판대 지금? 자, 이런 경우에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왜냐? 철거 당한 옵니다. 철거. 그죠? 이게 95%는 철거입니다. 철거. 일단은 앞으로 대원칙을 여러분이 경매 고수가 되기 전에는 건물만 내가 한다 그러면 무조건 넘기세요. 쳐다보지 말고. 알겠어요? 소똥이다 생각하고 넘기더라고. 괜히 거다 발 담그지 말고. 이해가시죠? 일단은 모르면 넘깁니다. 자, 근데 한번 봅니다. 19에 106145. 자, 이거 보니까 땅만 놓으면 좋겠는데 딱 보니까 멋이 다가군데 토지는 빠지고 건물만 판대요. 아이 또 좀 그죠? 그래갖고 지금 막 떨었습니다. 24% 떨었어요. 근데 건물은 또 잘생겼어.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건물이 멀쩡하게 생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있네요. 비례가 있는데 건물은 빠지고 뭐 판대 지금? 그럼 못 잔다 우리는요? 넘긴다. 그죠? 건물만 파겠다. 그거는 자 1, 2, 3, 4층 땅하고가 있는데 주로 임차인도 있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있어요. 땅 낙찰받은 사람. 이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건물 좀 철거하세요. 그러면은 99%는 철거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니는 오늘 땅 낙찰받는 사람이고 나는 대학령에 있는 선순 임차인인데 그 무시됩니다. 땅 낙찰한테는. 자, 공사 대금을 내가 여기 5억 주고 신축을 했는데 그것도 무시돼요. 땅에 불법 행위를 했다. 이래 보는 거예요. 법에서는. 그래서 땅 주인한테 힘을 실어줍니다. 땅 주인한테. 그래서 건물을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다. 물론 땅 주인하고 먼저 땅을 먼저 흡수를 하고 사는 거는 괜찮은데 건물부터 사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건물을 놓는 거는 자, 아파트도 마찬가지. 대지권이 없는 건물이 나왔어요. 산다 안 산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건물만 넣으면 대출된다 안 된다? 또 안 되겠죠? 당연히 대출도 안 되고 철거 당연히 되고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4.5% 연줘야 되고 어렵습니다. 전시도 안 되고 파람도 더럽고 그래서 건물만 놓은 건 어쩐다고요? 일단은 패스 아시겠죠? PASS 잘 아십니까? 자 봅니다. 요것도 펜션인가 뭐 이런 거요. 건물이는 어때요? 그죠? 건물만 매가 안 좋은 겁니다. 그죠?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경매 한 10년 해가지고 나는 이제 남들이 안 쳐다보는 거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보면 돼요. 그때 보면은 자 눈에 띕니다. 얘도 이런 거예요. 모텔이 한 달에 다 뛰고 5천만 원 벌어. 근데 지로를 500만 원밖에 안 줘요. 한 달에. 벌기는 5천만 원 버는데. 그러면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법집권이 성립하는 그런 모텔 건물이라. 20년, 30년 동안. 자, 그러면은 그럴 때는 돼요. 근데 그런 게 하늘의 별찾기라. 별찾기가 돼가지고 어려워요. 사실 잘 없습니다. 잘 없으니까 그런 거를 너무 기대하고 그거 자꾸 시험 빼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안 되고 건물만 매각하면은 아마 여러분이 경매 초보 이럴 때는 그만 넘어갑니다. 그죠? 넘어간다. 자, 그 다음 봅니다. 4번. 법정지상권 이제 310강, 311강, 312강. 요것도 이제 조금 정리해 놔겠어요. 해놓은 게 있는데, 요것도 집에서 보시는데, 자, 그 다음에, 13, 14, 15. 자, 이렇게 한번 봅니다. 집에 와서. 그죠? 쭉 보면 이렇게 이제 잘라놨으니까, 분야별로 잘라서 한번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부산가 봅시다. 부산가 4번에 보니까 부산 강서구에 뭐 나왔네. 농지가 나왔다. 농지. 그죠? 19에 10393. 자, 봅니다. 자, 강서구에 뭐가 나왔대? 강서구에. 부산의 강서구에 농지가 나왔다. 농지. 그죠? 자, 뭐 나왔어요, 지금? 물건번호 2번. 자, 요거다죠. 우리 보는 거예요. 요건데, 밭전인데 법전상권 문제가 있고, 토지만 매각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꺼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농지가 강서구에 농지가 70도인데, 건물은 제외된대요. 건물은 제외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2차입니다. 80% 떨어졌어요. 80%. 자, 그것은 이제 떨어졌는데, 뭐 판다 지금? 건물은 제외되고, 토지만 판다 말이죠. 토지만 70도 평을 팔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림은 이런 거네요. 요 보니까, 건물이 깨끗하다죠. 기억해놔. 이거 다 기억해놔이고. 여기 지금 멋있다. 안에도 깨끗하게 그런 거네. 자, 요 보니까, 지금 땅은 780에 59가 넘기고. 이거네. 자, 780에 59는 요 땅, 요 땅. 요 땅이고, 요거는 제외됐다. 기억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뭐랍니까? 이렇게, B급 이렇게 하나 뭐랄까나, 이거? 어? 아니, 그래. 이 내용은 뭐라 하냐고. 이거는 뭐라 하냐고. 어? 어? 1이 뭐라 하면 됩니까? 샤프가 많은 거. 이거는 2층입니다. 2층. 그럼 6번은 뭡니까? 1층, 이 말이다. 6번, 요거는 된 거는 이제 1층이고, 여리해갖고, X가 나는 거, 요거는 X가 많은 거는 2층입니다. 2층. 알겠죠? 그러면은, 땅이, 80에 59 그런 거 보니까 지금 요거면 되고, 요걸 사면은, 요거는 어찌 되냐면, 철거되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쭉 보니까 여기 매각 제외인데, 그죠? 제시의 건물 해가지고 이렇게 휴게실, 사무실에 50평이 있는데, 8,100만원 주고 지은 건데, 매각이 제외되고, 우리는 요거 산대. 땅만 산대요. 그죠? 산다. 그럼 8,100 이 사람은 조금 빼서 있겠죠? 납작받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가 자꾸 땅에 설정해놨는데 돈 안 주니까 경매 닦아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8,100한테 이 소유자한테 뭐 낙찰을 받으면은 요거를 예로 뭐 1억에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요, 1억에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하사를 내리겠죠. 잔금치를 못 잡니까? 주인 만나서 좀 철거하세요 이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러면 한번 붙을까요 하면은 소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6개월이나 1년 뒤쯤 판사님이 판결을 줍니다. 토지를 인도해라.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할 때까지는 연지료 한 4.5% 주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건물 주인이 고민해봐야 되겠죠. 야, 건물도 뜯어줘야 되고 뜯는 데 한 1,000만 들고, 그죠? 뜯을 때까지 4.5%또 주라. 그럽니다. 주라. 그러면은 이제 조금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내한테 팔아든지 땅을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절반쯤 떨어져 사면 괜찮겠죠. 그죠? 한 1억쯤 사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요 건물주에다가 그러면 내한테 뭐 그러면 지를 안 주면 어쩌느냐? 안 주면은 한 석 달, 넉 달 안 주더라. 그죠? 주라 했는데 판사님이 주라고 분명히 답을 줬는데도 안 줘. 그러면 서너 달 그거 안 준 거를 가지고 강제금매를 신청합니다. 그죠? 그거를 신청해가지고 이제 8천만자 쭉 떨어지겠죠. 그럼 뭐 철거 당할 건물인지 딱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이 철거 지금 무슨 경매죠? 지금 들어간 게 다시요. 지금 경매가 땅이 지면서 땅이 나왔는데 땅에 보니까 경매 누가 넣었죠? 토지 보니까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누가 넣었죠? 경매를 은행에 넣었네. 은행. 자, 은행에 넣었다 이죠. 그러면은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럼 D대 여기입니다. D대가 요건데 건물이 지금 윤준호 씨 거죠. 땅이 그러면은 좌우지간 윤준호 씨든 누구든지 간에 건저당을 해난 요 뒤에 신축했다 이거는 무조건 딜리트입니다. 딜리트 철거. 그렇죠? 그럼 앞에 나면은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앞에 나오면은 이게 위에 건물이 윤 선생이 건축준지, 그죠? 자, 요 보기에는 압류가 되고 가압류가 되고 이런 거 보니까 사람이 다르니까 못 들어간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같으면 분명히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감류했어요. 했는데, 요는 사항을 볼 때는 담보를 제피주고, 뭐, 이랬겠죠. 대운에 담보 제피주고, 그 우리 직원 사택이 필요하니까 좀, 대지 사용 승낙서 좀 발급해 주세요. 이렇게 은행에 가서 지인한테 발급해 갑니다. 저도 그런 지인한테 그런 많이 발급했어요. 해주는데 담보를 주면 되는데 그래 건물을 지어놨어요. 지으면은 분명히 은행에 추가 설정해 줬구만 이렇게 해서 대지 승낙서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건물 추가 설정 안 해줘요. 그럼 은행에 이자가 안 들어오고 또 부도를 앞에서 그 뒤에 그럼 은행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은 또 보게 지 동시압으로 또 건축을 지어놨어요. 그죠? 뭐 그러면은 이제 또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이게 압류, 가압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 건물 가치 넣으면 들었겠죠. 못 넣는 이유는 땅은 형님이고 위에 건물은 동생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가압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건저당이 만약에 앞에 건물을 지었다 할 때 만약에 같다 그러면은 성립하는 거고, 틀리다 소유자가 땅하고 건물하고 틀리다 그러면은 철거고 그렇습니다. 이해가죠? 설정되어 짓는 거는 무조건 철거입니다. 소유자 같든 틀리든 그런 건 안 따집니다. 무조건 철거고, 설정 앞에 은행에서 담보 잡힐 때, 그죠? 보통 담보를 잡힐 때 요때를 기준해서 그럼 이거 어찌 찾느냐? 대구에 가서 물어보면 돼. 일단은 가서 사진 한번 봅시다. 담보 잡을 때 건물이 있었는가, 짓고 있었는가, 완공이 됐는가. 그게 맨 땅이었어. 그러면은 무조건 철거고, 그럼 우리는 또 경매낙찰자는 또 어쩌면 되느냐? 저는 또 가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 이 빠졌으니까 정보 공개 청구합니다. 강서구청에다가 여기다가 요거 하면 되겠네. 부산시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은 뭐 한다고요?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서 건축 허가서하고 또 뭐요? 착공 신고서 요런 거를 좀 달라 이렇게 하면은 오더라고. 이게 오고
도면까지 돌아, 뭐 착공 신고서, 뭐 이런 거까지 다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아, 언제 착공이 들어갔구나. 착공이 설정뒤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저거고, 설정 전에 6개월 전에 들어갔더라 그러면은 조금, 아이고, 소유자도 같더라. 나하고, 틀리면 다행인데, 틀리면 무조건 저건데, 같더라. 뭐, 항주는 10%, 20%밖에 안 되겠지만은, 같더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존치가 되는 겁니다. 이름에서 법진항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 낙찰 받았다 해서 철가라 소는 못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로만 네가 건물을 존속기한이 또 있습니다. 존속기한이 그럼 100년이고 건물은 100년 동안 50년 쓸 수 있는데 50년 100년 동안 존치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보통 많으면 30년까지 존치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는 이제 지로만 달라 할 수 있다. 지로만. 그럼 지로는 어떻게 달라냐? 예로 이거 내가 2억 4,100을 1억에 받았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4.5%일까? 1억에서 4.5%일까? 1억 낙찰가에서 4.5%가 될까? 여기서 될까? 감정입니다. 오케이. 감정가에서 4.5% 달라. 이러면 판사님은 또 감정 잘 못해요. 그 감정 평가기한 너가 줍니다. 너가 감정해보고 거기에서 지료 감정서를 산출해서 다시 빼해라. 그러면 이제 감정원에서 자기들이 감정평가서에 다 놓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역 4,100인데 연 4.5% 계산하니까 뭐 1년에 뭐 나오겠죠 답이. 뭐 1,000만원 주라든지 그럼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1,200 주라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주라.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너무 쉽죠? 우리 경공면은 수학 조금 하면 돼요. 초등학교 정도만 풀면 됩니다. 알겠죠?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만 풀면 돌아갑니다. 뭐 대학교 미적분, 적분 아무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크게 머리를 좋아하는 거 아무 좋을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얼마나 성실하게 답사 다니고 연구하고 따지고 이러면 되는 거지 크게 수학을 고등학교 풀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풀고 됩니다. 3학년, 4학년까지.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 1억이나 낙찰받으면 막 괜찮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느낌상. 그래. 지금은 너무 세요. 지금 1억 6,800이다. 그죠? 그게 한 1억 정도 받으면 아까 2억 4,100이었죠? 감정 가격은. 그죠? 지금 1억 6,800대가 있는데, 원래 감정 가격은 얼마였죠? 2억 4,100이죠? 그게 이제 제시의 건물을 이제 감안하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1억 6,800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낙찰 받으면은 1억 쭉 이렇게 받으면은 2억 4,100짜리의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재밌죠? 자, 그 다음 뭡니다. 5번. 자, 제가 대학원에 입학을 하니까 면접 시간에 물건과 채권을 비교 설명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부동산 법무학과에 경남대학교 부동산 법무학과에 제가 입학을 하는데 은행 지임장 마치고 신한 지임장을 마치고 청운에 꿈을 안고 석사에 입학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석사, 박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면접을 하러 가는데 물건과 채권을 비교 설명하세요. 이러면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물건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손진호 요 박사님이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은 간단히 보면 표를 봅니다. 이 표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설명하기가 표가 좋은데 민법상의 물건이 있고 간섭상의 물건이 있다 해놨어요. 민법상의 물건이 뭐냐 그러면은 점유권 소유거든. 점유권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무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불법으로 가져왔어요. 내 손에 이 점유권입니다. 자는 불법이라도 자오자 점유권이에요. 이게 점유권. 그럼 소유권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의문권 뭐냐 그러면은 지상권, 지역권, 저세권. 여러 사용 수익하기 위한 권리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상권 이렇게 배웁니다. 지상권. 여기에 대해서 지상권을 배웁니다. 지상권이 뭐냐?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죠? 그래서 주로 건물, 공작물, 수목을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데, 근데 은행에서 지상권 하는 거는요, 이하고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은행은 건저당권하고 은행 나대지 담보 잡으면 무조건 1순위 건저당권 잡고 또 뭡니까? 지상권을 플러스 같은 날 하는 이유는 건물을 짓지 마라 뭐 이런 뜻이지요. 나 이렇게 네 땅에 내가 지금 요거를 내가 좀 사용 수요에 있는 권리를 내가 좀 갖고 있겠다. 30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짓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지상권이 있고요. 전세권은 뭐 보통 배웠고요. 지역권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배운 거 있죠. 건저당권, 그죠? 건저당권 많이 배웠어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나이들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1순위 건저당권이다. 그죠? 우리 건저당권보다 빠른 게 우리가 세개 있다 그랬어. 세 개. 뭐입니까? 1번 소액보증금 플러스 임금채권. 임금채권. 2번이 뭡니까? 당해세. 3번은 국세 법정기일. 따졌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등이 돼야 건저당권이 됩니다. 배당순위가. 배당순위가 건저당권이 끝발이 빠르 싶어도 은행에 세놔도 임금채권, 소액보증금 때문에 방한칸에 아파트 낙찰 받으면 대출 받아 뭐 소액보증금 뺀다 방한칸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국세 완납점에서 지방시 완납점에서 그렇죠. 그 이유는 건저당권 아무리 해놔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쳐들어오면 빠지니까 이제 따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방시 완납점에서는 재산 시도시 안 내는 거 싶어서 쳐다보는 거고 국세 완납은 국세 안 내는 거 싶어서 그거 따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유치권이죠. 요거는 이제 공사대가 뭐 받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질권. 요거는 이제 주로 전당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건저당권 뭐 질권을 많이 하죠. 우리 유동회사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오늘 또 배워야 될 건 요겁니다. 간섭상의 물건인데, 아까 보니까 민법상의 물건이 간섭상 물건이 있는데, 오늘은 주로 요거. 법정지상권. 그죠? 요거. 위에 그 지상권랑 비슷해요. 이것도 보면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 그는 특약이 당연히 있겠죠.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철거하는 거고 건물 소유자가 대지 위에 간섭상 취득하게 되는 권리다. 이게 중요한 건 요겁니다. 핵심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대지 건물이라야 건물의 분상권을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틀리면 무조건 철거입니다. 철거. 촌에 땅이 잘 종이 나오세요. 사거리에 딱 남양이고 뭐 딱 보기 너무 좋아. 전망도 좋고 150평이 나왔는데 건물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니까 건물은 땅은 할배가 지었고 건물은 저거 삼촌이 짓다더라. 여러 물어본게는 그거는 무조건 철거입니다. 땅 맞춰받은 있죠? 그건 무조건 철거예요. 자, 그러면 동일인이 속해야 법집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타인한테는 안 됩니다. 이게 딱 답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를 위조할 거고요. 불상권. 자, 봅니다. 이거 뭡니까? 그제에 뭐 나왔어요, 지금? 토지만 명 안 되면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20에 2150. 자, 거제시 사등면에 뭐가 땅이 나왔어요. 토지가 10억인데 4가 되네. 많이 들었네. 그죠? 이 사등면이 좀 좋은 동네입니다. 그죠? 임야가 1100평인데 건물은 빠졌다. 그죠? 매각에서 제외합니다. 해놨어요. 근데 쭉 보니까 4억까지 많이 떨었네. 34%. 근데 건물 크는 거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뭐 짓다 말아 뭐 이런 게 있어요. 본게네. 그죠? 이런 게 있어요. 뭐 축조하다가 중단된 뭐 이런 건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우리 경매에서는 짓다 말한 게 있으면 좀 더럽습니다. 이게. 그럼 요거는 진짜 건물인데 요거는 빠지고 짓다 말한 거는 이제 어디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래서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아까 진짜 건물이고 요거는 이제 기억은 짓다 말한 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기억은 공사 중인 건물이고 니은은 상가고 요거는 상가고 기억은 공사 중인 건물이고 이런 거다죠. 자, 기억은 이제 공사 중인 자원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제 짓단 말한 것도 있고 아까 상가도 있고 뭐 있어요. 자, 있는데 여기 쭉 보니까요.
가수원에다 그죠? 잡종기고 임야고 해갖고 뭐 상가가 요거는 자 상가는 매각에서 제입니다. 그죠? 유산 제이고 신축주행은 다행히 이게 뭐 관정하고 요거를 포함해놨어요. 경매 우리 과정에서 감정에서 포함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박수 쳐야 됩니다. 그죠? 포함이 되고 또 매각문구 매수에 보통 설명해놨습니다. 포함한다고 그러면은 좋아요. 제시의 건물 니은은 매각제하고 나머지 자 기억은 뭐 포함 안 돼. 이 뒷단말은 아까 있었죠. 그거는 그냥 포함 안 돼요. 그러면 좋은 겁니다. 몽치증은 뭐 이거는 안 내면은 10%못 사겠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내면은 제가 실무상 내린다 했죠. 그죠? 내립니다. 쭉 읽어봅니다. 자, 근데 요렇게 해서 이제 건물은 매각 제외됐는데 요거는 이제 포함이 됐고 그럼 뭐 상가 요거는 매각 제외다 하는 것은 거의 95%가 다 처겁니다. 그죠? 소유자가 다르다 이거예요. 95%. 그럼 요거는 굳이 따지려고 하면은 아까 했다 그죠? 그럼 경매가 무슨 경매입니까 지금? 자, 임의경매죠. 자, 은행 봅니다. 은행은 다시요. 은행은 빈 땅을 담보로 제비로 오면요, 뭘 하느냐? 은행에서는 항실합니다. 저도 집할 때 많이 대출 나갔는데, 빈 나대지를 갖고 오면은 항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세트를 합니다. 뭡니까? 건저당, 지상권. 같은 날이죠, 이게. 그죠? 같은 날에 건저당, 지상권. 이렇게 딱, 여기 딱 기본입니다. 99.9% 이렇게 해요. 근데 멍청한 은행은 또 지상권 안 하는 은행도 있어요. 뭐 지상권 안 하나 돈 주고 괜히 그 비싸게 뭐 안 해도 건전상 되는 다 철건데 자 그렇게 하는 것도 유력한 뭐 설이 됩니다. 좋은 뭐 이야기는 되는데 그런데 보통 지침에 은행에 놨어요. 나대지를 잡을 때는 1순위 건전상권 설정하고 바로 돌아서서 즉시 지상권도 설정해라. 건물주가 함부로 건축을 못하도록 그죠? 뭐 건물주라고 뭐 이제 구청에서 은행 지상권이 되어 있네. 은행에 동의서 받아 있어. 이러니까 이제 좋다면. 그래서 보통은 건저당 지상권 해놓은 거는 마음속으로 저기 옛날 빈터 돈 잡고 돈 빌려줬구나. 알겠죠? 빈 땅 잡고 돈을 얼마 빌렸어요 지금? 돈을 몇 빌렸어요? 3억. 3억 빌려주고 30% 설정이 더 들어간 겁니다. 원금을. 자, 그래가지고 있는데 또 이 양반이 소유자 돈이 모자라 은행 갔어요. 1억만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1억 3천 설정한 거는 얼마 빌렸다고요? 1억 빌렸죠. 요거는 3억. 그래서 청구는 4억에 조금 붙었습니다. 790원 이거는 연체이자 붙은 거. 4달, 5달 연체이자가 이제 붙은 겁니다. 4달 붙어갖고 4억 7백 이야기고 대출은 3억이 나갔다. 그래서 건저당 가지고 경매는 뭐라고요? 임의경매. 자, 임의경매 아까 설명드렸어요. 요럴 때 막 설정했어. 신중했어. 건저당하고 임의경매 중간에 신중했어요. 중간에 후순위 임차인처럼 건물을 짓다 하면은 후순위 임차인도 다 나와야 되죠. 뒤에 찐 거는 무조건 처금이다. 무조건 처금이다. 뭐 소유자가 조규성 씨가 짓다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무조건 요거는 막 누구든지 좌우지간 이래 보는 거예요. 판례에서는 건저당권자 은행을 해치는 건물이 들어섰다 이래 봅니다. 땅을 아주 싸게 팔리도록 아주 나쁜 건물이 들어섰다 이렇게 해서 땅한테 입장에서 땅은 맨 땅이 빈터만 있는 게 잘 팔리지 건물은 빠지고 땅만 이렇게 깔린 땅을 사가라 하면 거의 반값입니다. 반값이요. 그래서 해치는 행위는 거는 무조건 철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번 건전한번 앞선 게 있으면은 그건 아까 했죠. 정보 공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사람이 다르더라 확인이 되면은 이제 그거는 철거다 합니다. 같은 뭐 됩니까? 존치 법칙권이 성립한다. 성립할 때는 이제 존속 기간이 최고 30년까지, 그죠? 30년까지는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건물을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늦게 짓다 하면은 무조건 철거가 되는 거고, 그죠? 다행히 짓다 말한 거는 요거는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죠? 토지 뭐
그 건축 허가권 살 필요도 없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아주 직기라 보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짓단 말은 거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거물과 대지가 등기부를 달리하면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툼이 많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니까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일본 법을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99.9%를 끌고 왔어요. 뺏겼어요. 쉽게 말하면 뺏겨가지고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땅하고 건물하고 등기부가 다른 거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자, 공유자 우수매수인은 한국밖에 없고, 우리 한국이 좀 독특한 나라예요. 공유자 우수매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인다. 대지 감정가가 1억이고 낙찰가는 보통 5, 6천만이다. 그죠? 그럼 1억에 지료는 연 4.5% 정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많더라. 건물의 소유권 상실까지 지료를 청구하는데 보통 한 연 4.5% 지급하라 판결이 자주 빈다. 그죠? 강제 경매는 가압류 당시를 따져서, 가압류 당시 보통 이렇게 하죠. 가압류하고 강제 경매 하죠. 판결 못 가지고. 가압류 해갖고는 소유자 바뀌면 안 되니까 급하니까 가압류합니다. 돈 받을 게 있는데 정말 저거 아파트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가압류가 안 되니까 일단 가압류부터 해놔놨고 소송하고 이러면 막 몇 달씩 걸리니까 그때 판결 놓아야 경매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강제 경매를 할 때는 가압류 당시를 따져서 그 이전에 건의당에서부터 뭐라고 한다고요? 건의당을 따져가지고 건물주와 토지와 동일인이면 법집권이 성립되고 건물은 존치가 되고 다르면은 철거다. 근데 보통은 건물이 빠진 거는 보통 90%는 철거다 보면 되겠어요. 대부분은.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임의경매는 5가지 유형이 있다. 오늘 설명할 거예요. 나대지에 건전항을 설정하는 데 신축된 건물은 법집권이 들어가라 무조건 써놓죠. 무조건 철거, 무조건 철거. 그러나 건전항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건축물이 건조 중인데 건전항을 설정했다 하면은 법집권은 성립되고 건물은, 자, 건전항 할 때 이런 거예요. 5층짜리 건물인데 2층까지 지었어요. 지하고 2층까지 지는데 돈 빌더게 신한은행 마산역에 갖고 누가 지임장님 10억 좀 빌려주소. 담보도 땅만 잡고 건물은 아직 지금 건축이 2층밖에 안 됐으니까 5층짜리 지금 지어야 되는데 10억이 더 필요하죠. 빌더. 그럼 빌 수 있겠죠. 땅만 잡고 땅만 잡는 거죠. 건물은 아직 등기 안 됐으니까 못 잡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같은 사람이다 이러면은 이제 낙찰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법집권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성립한다. 자, 5번 법집권은 성립보다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더 수익이 높다고 한다. 그래서 막 성립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철거를 당해야 건물주가 여러 5억짜리 철거 당해. 그러면은 막 두 손을 번쩍 들겠죠. 법칙을 성립하면 됩니까? 아이고 뭐 알았다, 내가 지로 줄게. 4.5%. 내가 월세 1,000만 나오는데 니 지로 뭐 4.5% 200밖에 안 되네. 800 남으니까 내 줄게.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200만 원만 받고 만족해야 됩니다. 그죠? 뭐 5년이고 10년이고 뭐 그거보다는 10억짜리가 철거 당했고 제가 두 손을 들고 백기 들고 토하는 거죠. 땅 주인한테, 납찰자한테. 자, 민법에는, 그죠? 민법 366조에는 토지의 건전항 설정 시 건물이 존재되고 건전항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해야 된다. 자, 민법에서 그렇게 하네. 법상 성립하려고 하면은 토지 건전항 설정할 때 건물이 미리 있어야 되고 건전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해. 한 사람이라 해야 되지. 토지는 가, 건물은 얼,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다 철거다. 자, 판례에서 나온 간섭상의 불가항권 성립 요건은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였고 토지 건물 중 어느 쪽이 매매, 경매 등등으로 다르게 돼서 이 대강 보면은 민법에서 하는 요 놈이나 판례에서 하는 요거나 내용 비슷해요. 그래요. 동일인 소유자를 따집니다. 그죠? 동일인 소유자를 따진다. 그 다음 8번 지분경매 때. 지분경매 때는 도표를 있으니까 참입니다. 이 도표는 대한민국에 내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표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거 대입하면은 쉽습니다. 이 지분경매 때 법집권 성립 여부 요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뭐 6개월 동안은 맨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표를 딱 만나서 그것만 보면 대입하면 돼요.
외우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6개월 동안은 법칙권을 공부를 해야 겨우 접근이 된다. 야입니다. 자, 7번 봅니다. 건물만 매각은 95% 처거 대상이므로, 아까 했더죠? 건물만 넣어서, 반다, 안 반다? 일단 안 받습니다. 일단은 안 받습니다. 19에 5, 6, 407. 그럴 때는 미리 땅을 미리 사고, 뭐, 사고 나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봅니다. 뭐 판대 지금? 그런 판대. 그죠? 참.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건물만. 토지는 내가 그죠? 충북 진천에 토지는 제되고 건만 파겠다. 그럼 가격이 뭐 쭉 들어갖고 다시 또 떨리다가 다시 빼겠네. 다시 두 번이 저가 100% 지금. 그럼 요게 아까 보니까 계속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인데 건물은 빠지고 땅만 건물만 판대. 건물만. 그죠? 자, 그럼 건물만 팔면은 뭐 돈 되느냐? 그동안 제가 보니까 건물은 돈이 안 되죠. 그죠? 그럼 토지는 우리가 상속받아 정광용시인데 건물은 정성용시다. 뭐 행정 갔는데 뭐 비슷한데, 자, 이런 경우는 무조건 낙찰받으면 척거든. 그래서 이게 안 팔린 거야. 이게 3,800까지 가서도 겨우 한 사람이 와서 또 티끌 잡아갖고 부르가 해도록 해갖고 빨리 나가죠. 그런 게 가격이 별로 안 좋죠. 떨어지는 이유가 이게 철거 당할 건물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구가 보이면은 알겠죠? 일단 접근하지 마세요. 그만. 그죠? 그거는 앞으로 10년 뒤에 조용할 때 하세요. 자, 9번. 지상권. 그죠? 지상권. 그래서 보통 이 땅에 보면요. 은행에 다 이렇게 해놨어요. 건저당 지상권 쓰는다. 빈터 잡을 때는. 거의 90%, 95% 이렇게 해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 민법 360면 법지상권이 뭐냐? 그러니까, 뭐 써놨는데, 성립요건이 있대요. 성립요건. 성립요건이, 법지상권이, 민법에서 말하는 법지상권 성립요건이 뭐냐? 이러니까, 1번. 토지의 건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2번. 건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해야 된다. 담보를 잡는데, 빈 나대지를 담보 잡는데, 건물이 미리 있어야 된다. 미리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는데 담보 잡을 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이어야 이게 법정지상권이 설정된다. 그 건물에 땅을 쓸 수 있는 그런 막간 권리를 부여한다. 등기는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부여를 해주겠다. 이 법을 만들어낸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봅니다. 토지만 낙찰받죠, 이게. 그죠? 토지 받는데, 이 건물이 아파트가 한 16세 되죠. 건물이. 그럼 땅만 받습니다. 그럼 받는 거는 이제 따져야 되겠죠? 이 건물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대부분은 90%는 성립 안 합니다. 땅만 놓은 거는, 우리가 건물을 같이 놓아야 집값을 받겠죠? 집값을 받는데, 토지만 덜렁 놓고 건물이 16세 빠져버리고, 이런 거는 반값에 팔립니다. 팔리고, 반값에 산 사람은 건물주를 상대로, 예를 들어 상대로 소송합니다. 건물을 처분해, 지로 줘? 이런 겁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주라. 토지 낙찰자 말이 맞다. 그건 하는 거니까, 되는데, 단점이 뭡니까, 단점이?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돈이 1억밖에 없는 사람이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1억밖에 없는 사람 자꾸 나한테 물어봅니다, 이거를. 낙찰 받으면 어떻습니까? 뭐. 그냥 물어봅니다. 돈 얼마 했는데? 9천 내지 1억이었대요. 그만 넘어가자, 그냥. 돈 없으면서 자꾸 법칙권이 성립만 안 하니, 뭐, 딱. 자, 이런 거는 제가 쪄놓으면 딱 돈부터 물어봅니다. 돈 얼마 했는데? 막 이리 모아면 한 1억 되겠네, 그러면. 막 끊자. 돈 없으면서 그거 딱 잡고. 낙찰 받아봤자. 공부하는 거는 책 보고 하라, 책 보고. 자꾸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죠? 책 보고 하면 되는데 자꾸 돈도 없으면서 물어보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조금 낙찰받은 것처럼 폼 잡고 나한테 전화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11번부터 11번. 판례에 의한 간섭상의 불상권. 자, 요것도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불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이제 판례에서 이렇게 정해준 겁니다. 아, 네가 처가 안 돼도 그런 경우는 막 도와주겠다. 그죠? 일단 근데 막 봐주는 겁니다. 건물이 동인에 속하였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매매, 경매 등으로 해서 소유자를 달리게 된 때에는 건물 소유자가 간섭상 당연한 권리를 말하며 등기는 되지 않지만은 강사무권. 근데 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10%밖에 안 돼요. 그죠? 법직권이 성립한다, 건물이 존치한다 이야기는 10개 중에 1개가 있을까 말까 이래 보통 보면. 보통 건물은 땅만 낙찰받고 할 때 보통 거의 90%가 다 처갑니다. 거의. 만약에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같이 돈 수밖에 없어요. 은행에서. 예로 땅이 뭐 찾았는데 건물은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은 땅만 기밀했습니다. 그죠? 건물이 소유자 다르면 손을 못 대죠. 자, 물어봅니다. 아저씨가 도박해갖고 빚을 한 3억 졌어. 근데 아파트는 배우자 거라, 와이프 거. 그 3억 채권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파트 3억에 가압류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부부 별산제죠. 부부 별산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신랑한테 채권이 많아도 배우자한테는 손을 못 댑니다. 가압류 안 돼요.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동 사는데 가정용품, 그죠? 테레비, 냉장고 뭐 이런 거는 되는데 그거는 별 돈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동상김에 되면은 배우자 손들고 안 됩니까? 또 공유자고 쓰면서 이래 삐면 또 뺏긴다, 그죠? 절반만 내고 뺏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입니다. 사례 1. 법직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냐?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경우다. 경매 우리가 할 때 안 하는 경우는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그죠? 자, 한번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의 754. 요거는 성립하는 경우. 드문 경우인데, 조금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지금 이야기하는 거. 네.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어렵지만 감을 좀. 자, 봅니다. 감이야. 대지가 있고 뭐 판대 지금? 토지만 판대. 건물은 빠지고. 자, 그러면은 부지런히 일단 토지 등기부를 먼저 봅니다. 토지만 판대요. 자, 토지가 보니까 건저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매는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럼 토지를 판대요. 이게. 파는데 낙찰을 받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연아 씨가 소유자 같아요. 같죠? 근데 건물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느낌에. 신축에는 벌써 눈에 딱 들어오죠? 그렇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촌집이 돼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집이. 이게 뭐 5년 전에 지은 건물입니까? 20년 전에? 30년 됐죠? 그럼 요거는 성립한다, 안 한다? 같은 소유자가 앉아있더라. 그죠? 우리가 담보 잡을 때. 자, 요때 기준, 요때 기준에. 그럼 잡을 때는 일이 딱 있는 거 보고 요것만 잡은 거죠. 보통 일 안 잡습니다. 보통 잡으면은 일괄로 잡습니다. 공동담보로 잡아야 되는데 조금 아니까 설마 하고 딱만 잡아놓은 겁니다. 나한테 돈 안 줘. 에이, 알았다. 그거 개미였습니다. 낙찰 받으면은 요거는 이제 지료만 달아요. 지료만 달라야 되니까 지료는 요걸 따집니다. 알죠? 항상 요거 따집니다. 여기에서 보통 지금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한 4% 정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4.5는 아마 재작년 그 재작년 그때 4.5%인데 판결은 그런데 지금은 3.5에서 한 4%그 정도 수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료를 5,500에 대해서 달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네. 이거는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성립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16의 644 봅니다. 제 딴에는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뭐 쉽게 받으면 되는데 아이고 어렵다 하면 뭐 할 수는 없는데 좀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죠? 예. 느낌상. 자, 봅니다. 뭐 나왔어요 이게?
뭐 토지만 어때? 건물은 지어야 돼. 그럼 건물이 지어야 되는데 건물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1억보다는 5억이 좋아요. 철거당할 건물이. 알겠죠? 자, 그러면은 건물은 제외되고 토지가 800이 안 돼.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안 되고 이제 800만짜리인데 건물은 제외되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기 어려우니까 밑에 거네. 밑에. 자, 다시 봅니다. 그런데 뭡니까? 몇 명 돈을 지금? 26명이에요. 어이구, 이게 뭐지? 꿀이 발린 나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1차에 5,600돈, 5,600까지. 자, 그래서 보니까 아까 뭐 토지만 어때 말이죠? 자, 토지는 자 봅니다. 가압류를 했어요. 가압류를 하고 강제미 당합니다. 그죠? 자, 요럴 때는 어느 거를 기준하면 되냐? 자, 이때는 가압류를 힘을 줘야 돼. 알겠죠? 앞에 또 건이 있으면 건시를 또 기준하는 거. 이해가죠? 그럼 요거는 이 날짜 말고 이 날짜를 기준해서 따져봅니다. 땅은 누구? 민씨이시고 건물은 하시고. 아이고 안되겠네. 그럼 요거는 철거입니다. 알겠죠? 그래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철거라 하니까 요거 들어온 겁니다. 사가지고 그러면 이 건물주인도 들어왔겠죠? 여러 3억짜리 건물주의가 해놓은 건데 건물주의는 떨었어요. 3등 대피서. 그러면은 3억 주고 찐 건물인데 5,600자한테 뭐렇게 해야 됩니까? 철거하세요. 그러면은 판사님이 당연히 철거하겠죠. 철거하세요. 철거할 때까지 지로를 그럼 지로는 얼마 안 될 것 같아. 느낌에 지로는 요가 따지니까 또 그죠? 네가 낙찰을 일 받았지만은 지로는 나 그래 못하겠다 되겠죠? 지로 감정가액이니까 요로 기준합니다. 자, 일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럼 보자 건물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3억짜리가 지금 철거를 당해야 되는 입장이 됐으니까 떨어졌으니까 땅마차한테 그만 파세요. 좀 붙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여름 얼마 주면 너가 주랍니까? 자, 여름 1억 250 받았어요. 1억 250. 양도 차익이. 그러면은 1년 미만이면은 250 띄고 1억에 대해서 몇 프로입니까? 55%. 5,500 세금 줘야 되고 4,500은 수입이 된다면. 알겠죠? 자, 세금 조심하세요. 세금. 아이고. 자, 그렇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왜 이렇게 26명이 이렇게 막 들어왔느냐? 건물을 꾹꾹 상기해야 되나? 그러면 지를 안 주면 있잖아. 지를 안 주면. 지를 안 주면은 이제 지로를 달라. 안 주더라. 철가라. 줘야 되겠죠. 안 주면은 지로를 일단은 이제 이랍니다. 보통 지로를 2년 할 필요 없고요. 한 3개월치 달라 겁니다. 판사님 판결 가 있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안 주면은 그거를 가지고 석 달 안 줬다 이래갖고 이제 경매를 닦아내면 됩니다. 그죠? 세금을 적게 내려면 건물주한테 돈을 받고 가중이 되는 거죠. 돈 가중이 되는 인내비에. 인데. 야, 하여튼 한국 사람은 머리가 1년이 많으면 55%니까 일단 가등기를 해주고 가등기를 해주고 2년 뒤에 장금 받는 걸로 그러면은 누지세로 가니까 그럼 한 2,200 내모 되지 않느냐. 2,200 플러스 또 우리 비사무용 토지니까 11% 1,100만원 더 붙여야 되겠다. 한 3,300 정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5,500 주는 보다는 한 2,200 남는다 그죠? 뭐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지 말할 건 없어요. 법에 하지 마라 이런 건 없습니다. 잔금을 돈이 없어갖고 뭐 한 2년 뒤에 주겠습니다. 그걸 하면 돼요. 이제 그거하고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1년 뒤에 받게 되면 그 상관없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법 있어요. 그거는 나이가. 자, 그다음 봅니다. 구분상권. 구분상권 뭐냐? 자, 우리 철탑 붙는 거죠. 철탑. 그죠? 한전에서 철탑에 지나면 공짜 아니죠?
내 농지 위에나 임야에다가 딱 피워놨고 또 거기다가 이제 또 내 농지다 막 지나갑니다. 그럼 그것도 한전에서는 구분상권 이제 땅 주인이 해주면은 돈을 좀 줍니다. 그죠? 돈을 좀 줘요. 12에 2981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거제 고연에 산이 임야가 나왔어요. 임야가 많이 떨었다 그죠? 20%. 자, 임야에 보니까 요런 막 철탑이 막 내 임야에 지나갑니다. 그죠? 지나가니까 한전에서 그냥은 안 되고 한전에서 요렇게 해서 은행에 담보를 잡았어요. 잡았죠? 잡아놨는데 한전이 지나가면서 1800주 낀께네 요거 좀 합시다 이래서 한 겁니다. 그럼 요거는 낙찰이라도 요 구비상권은 뒤에 가도 앞에 가도 무조건 인수가 되었고 소멸 안 돼요. 소멸 안 돼요. 그럼 요거는 이제 토지 등급이 났어요. 토지 등급이 보면은 이제 구분상권 무슨 소리냐면은 자 구분상권 설정 그죠? 우리 은행은 뭐 했습니까? 근저당권 설정 또 뭐합니까 지금? 지상권 설정 해죠? 그죠?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해놨는데 한전에서 구분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요번께는 일일의 목적은 뭐 이래갖고 쭉 뭐 공간에 37mm 이상 뭐 이래갖고 그 다음에 지로를 1800을 한전에서 주고 해놓은 거. 그럼 요거는 막 평생 갑니다. 평생 지하지도 안 하고 저거는 남아있다. 경매대에도 말소가 안 된다. 있죠? 법에 정해놨어요. 국가를 위해서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정해놨어요. 그럼 요런 거는 이제 구유상권 앞이든 근당보다 뒤든 인수가 된다. 입니다. 자, 또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서울에 보니까 서울 중구 을지로에 지하철이 지납니다.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도 이렇게 구분상권 설정합니다. 그죠? 그죠? 서울특별시에서 지상권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존속기가 그죠? 필요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죠? 서울의 여러 저기 이문동이라고 돼 지하철이 뚫려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낙찰받고 땅 주택 낙찰받고 야 서울특별시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나가지 마 끊어 이러면 안 돼. 그게 이제 구비상권입니다. 구비상권 설정해놨죠. 그럼 요거는 이제 평생 간다. 우리 축사는 재수 좋으면 일주일 뒤에 없어집니다. 그죠? 그건 뭐 땅을 사갖고 못해 지겠다 그러면 뭐 축사 없어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축사 때문에 3억짜리를 5천에 받아놨더니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은 어서 전부 다 막 코 찌르고 갚입니다. 어이구 이거 막 축사해갖고 냄새가 엄청 나고 이거 막 도저히 안 되겠네. 그죠? 바람 불고 나기엔 또 다 먹고 5천에 샀는데 아니 사고 잔금을 치르니까 열흘 뒤에 누가 모텔을 만든다고 진다고 축사를 다들 내비고 모텔을 짓고 있어요. 그럼 나는 3억이 아니라 5억 되겠죠. 자, 축사는 재수 좋으면은 한 달 만에 도망가비는데 이 구분상권은 막 평생 간다 보면 됩니다. 한전하고 서울 지하철 수업 쉴 수 없잖아요. 그거. 한전 보고 전화 끊어라. 이 끊어라. 전기 모자란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축사는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재수만 좋으면은 축사 돈 됩니다. 자, 나옵니다. 일단 오늘 강제경매와 부작용 나옵니다. 강제경매. 자, 이게 아주 유명한 무시무시한 뭡니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전원합의체. 대법관들이 13명이서 막 도랑을 다 찍어가지고 좋다. 그래갖고 바꾸자. 옛날 판례를 무시해비고 새 판례를 중요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 간통죄가 뭐 폐지됐죠? 뭔 소리고 썼다가 막 몇십 년 하다가 이제 뭐 얼마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 그거를 국가에서 형벌로 다스리는 건 좀 뭐하다. 그죠? 남녀 간의 사랑을 다스리면 안 된다. 간통죄가 폐지돼 버렸어요. 자, 분묘기지권 폐지됐다 안 됐다? 분묘기지권 요 옮기라 이장해라 폐지됐다 폐지 안 됐다? 안 됐어요. 그랬어요. 그것도 재작년에 감돈 을박하다가 결국 아직 폐지 안 됐습니다. 또 요것도 한 10년 10년 또 있다 보면은 전부 다 하장하고 수목장한테 뭐 좀 묘한 사람 어디 있나 아무도 없는데
근데 전부 다 막 이자 해주는 거 하자. 해갖고 이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간통대 폐지처럼 부묘기지금도 폐지할 수가 있어요. 조만간. 자, 요것도 이제 대부분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어떤 거냐? 요것도 자 보세요. 2010다죠. 2년 넘게 걸려가지고 답을 줍니다. 주는데 강제 자 봅니다. 요 건물이 해남군에 뭐 판대죠? 이게 무슨 건물이 유명한 건물입니다. 전라남도 제일 유명한 술집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황진이가 근무하시는 곳입니다. 04-762고. 아, 이거는 아시나 봐. 황경진이 아니고 황진이가 근무한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이거 써놨죠? 매각 대금 납부시가 아니고 가압류 당시에 동일인 소유자가 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돼갖고 제가 이렇게 막 그럼 나왔죠? 이제 판결이 뭐 나옵니다. 나왔어요. 대법관들이 전부 다 도랑 다 찍어줍니다. 있죠? 이제 바꾸자 판례를. 자,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거예요. 토지는 매각제되고 건물 황진이가 근무하는 우리 땅끝 마을에 이게 이제 이런 건물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아, 맞네. 이 건물이 겸해 놓으세요. 건물이 놓은데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황진이가 건물을 하니까 유명해진 겁니다. 아주 유명한 건물이었어요. 바다미 그래 있대요. 자, 그래서 2,700에 쭉 떨립니다. 경매 고수가 이렇게 봤어요. 보고 월세를 딱 보니까 월세가 얼마입니까 지금? 500에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인데 얼마 떨리면 된다고요? 500까지 떨어져. 자, 500까지 떨어졌는데 500에 100만 원짜리라 월세가. 그러면 침이 좀 군침이 돌죠? 500 낙찰받고 500에 보증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돈 주고. 월세가 100만 원이라. 막 100년도 좋다. 나는 막 월세 받는 이런 겁니다. 국민이 그냥 던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매 고수가 낙찰을 받습니다. 이때 이제 유치금도 받아요. 받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요, 이났죠. 아까 뭐 판대 지금? 이거 판다겠지 지금? 이거 판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그죠? 자, 항산농협이 옛날에 가압류를 했다가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옛날에 법을 내놨어요. 그러면은 잔금 치를 때, 그죠? 낙찰받고 잔금 시 요때 소유자가 갑이고 건물도 갑이면은 이는 존재 1이 됐어요. 잔금 낙찰할 때. 그런데 낙찰자가 그때 등기부터 온 게 같아. 이 땅 주인이 현수한테 또 산 거야. 이 땅 주인이 직거래 여기 바뀌어가지고 이 바뀌어 이름이 똑같이 다 있어. 그러니까 야, 저거 낙찰 받아 뭐 내가 500짜리인데 900까지 올린 거는 그런 겁니다. 월세 100만 원 받으려고. 그죠? 받고 또 어쩌합니까? 황진이가 또 주인이 오면 어쩌야 됩니까? 야, 사장님 오셨다. 우리 주인님 오셨다. 상다리 체력하겠죠? 옥자야, 주인 오셨다. 손님 맞아라. 우리 주인님 오셨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다고 나서 받았는데 땅 주인이 감옥에네 그 당시에 판례는 땅하고 그분 같으면은 존치를 간 그때 그 시기입니다. 그 소송 붙었죠. 땅 주인 2등대 떨어져 있어. 황진이가 그 다음부터 쳐다보도 안 해. 알겠어요? 왜 안 쳐다봅니까? 저하고 상관없다 이거죠. 이제 주인이 바뀌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쳐다보다. 소송 붙었어요. 머무는 거 찔러보자 하고 철가라고 이제 땅 주인이 이제 쌓이고. 그런데 이제 판례가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판례가 바뀝니다. 판례가 이런 판례가 나와요. 이런 판례가 나오는 바람에 자 일본에서 판례가 바뀌면은 한국도 한 2, 3년에서 서서 바뀝니다. 그죠? 한국도 좀 문제라. 학문의 깊이는 아마 일본이 더 깊고 심오하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학문의 깊이는 노벨상이 한국이 많이 나왔으면 일본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한 사람 넣었죠? 일본에는 20몇 명이 나왔어요.
노벨 수상자. 그만큼 기초 학문인데 굉장히 과학, 물리 이런 데는 셉니다. 일본이 세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 해방하면서 민법을 우리가 그대로 일본 민법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그대로 막 뺏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본도 판례 바뀌어 버리니까 아이고 일본에서 2, 3년 판례 바뀌는 거 잡고 매각 대금 때가 아니고 요것처럼 매각 대금 때는 같은 사람인데 이게 아니래. 문제래. 그럼 강제경면은 이 가압류 당시를 봐야 돼. 가압류 당시. 그것도 본게네 박씨고 이때는 이래 돼야지. 가압류 당시에. 그거 못 잡고 이것도 바꿔야지. 그 바꿔봅니다. 그게 이제 전화합의체 판결. 옛날에 전부 10개 판례가 몇 개 나왔습니다. 10개, 20개 나왔었는데 요거를 뚜둑 부상.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해서 매수인에게 낙찰이 이전된 경우에 건물 소유를 위한 간섭상 분양권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식은 언제냐?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다. 이렇게 해서 좀 땡깁니다. 이것이죠. 네. 그러면 요거는 철거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낙찰 받을 때는 이렇게 판례가 움직이다가 그 뒤에 이렇게 앞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강제면 간단해요. 그래서 강제기면은 고마 딱 요 판례 하나만 가지시면 됩니다.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만 볼까요? 하만 법수 지나가겠는데 자 19에 104607 봅시다. 104637 19에 10 자, 그럼 이런 문제 딱 냈어요. 우리가 하만 법수에 뭐 농지를 사게 되는데, 본게는 법상권, 토지만 매각. 그럼 그분은 뭐 하겠단 말이고, 빠졌단 말이죠. 자, 그럼 넘겨봅니다. 좋다. 농지인데, 건물은 제외다. 그죠? 요 건물은 자신이죠? 이게 뭐 제외다. 건물은 제외고, 일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낙찰 받으면은 8,300인데 1차는 여기 1차입니다. 1차가 되는 거고 요거는 제외됐대요. 그럼 조금 금액이 센 거 보기에는 괜찮겠죠? 그죠? 1억 3천쯤 되는 게 제외됩니다. 내가 낙찰 받는 거는 지금 1차 놓은 거는 5,800인데 건물이 1억 6천 3천쯤 되는 겁니다. 제외된 거. 자, 그럼 뭐가 넣었으면 지금? 땅만 넣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땅만 넣었으면 땅을 봐야 되겠죠. 땅 등기부를 보니까 지금 뭐지 됩니까, 지금? 정미가 옛날에 경매로 사가지고 경매를 당하네. 그죠? 자, 그러면은 답을 잡으면 됩니까, 그럼? 요날 현재에 가압류가 없죠? 가압류가 없죠?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따지면 되는데, 소급에 따지면 되는데, 없으니까 이날 현재의 땅 주인이 박정미고 건물이 본게네 환경지더라. 그러면은 건물은 처거다면 이해가죠? 자, 근데 만약에 가압류도 없고 앞에 건시가 있더라, 건전하게 있더라, 그러면 뭐냐고 이날 따집니다. 그렇죠? 따져가지고 기준을 잡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거다. 알겠어요? 그럼 낙찰 받으면 여기 낙찰 받으면은 1차에서 받아도 괜찮다 이런 거. 1차에서 받아도 8,300에 대해서 지를 돌아크고 요거는 처거당할 건물이니까 내한테 고객 수익됩니까? 수익됩니까? 수익 사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나는 이러면 됩니다. 그만 5,900에 낙찰 받아가지고 막 최소 막 1억만 주세요. 그죠? 그럴 수 있겠죠? 뭐 4,100만 원만 챙겨주세요. 그럼 내가 너가 줄게. 그러면 저수도 뭐 알았다. 담보 잡아갖고 은행 대출 받아갖고 대지 건물 대출 빼갖고 너가 주면 됩니다. 낙찰자한테. 자, 강제기면은 간단하죠? 가압류 당치를 한다. 그죠? 강제기면 앞에 가압류죠. 가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봅니다. 강제기면으로 토지와 건물소유가 병돼도 그 이전에 저당권이 있으면은 어떤 경우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소유에 속한지 판단의 기준은 저당권 설정 당시로 소급하겠다. 이런 판례가 뒤따라 나왔어요. 뒤따라서. 그래서 이제 16에 690 뭐 이해가시죠?
어렵진 않죠? 네. 강제개면을 그때 익히시면 하면 됩니다. 묶어보는 2번입니까? 2번? 1번. 자, 토지만 명한다. 토지만. 그죠? 토지만 명해서 눌려보니까 1차에서 3명이나 붙어가 팔리는데 건물은 빠지고, 그죠? 건물은 빠지고 토지만 나왔다. 그 토지를 보니까 이거 뭡니까? 강제개면에. 근데 앞에 건조당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날이 아니고 이날을 기준해서 권동석이고 요날을 기준해서 권동석 씨가 이게 땅 주인이고 건물은 2013년에 누굽니까? 맞네. 그러면은 이거는 존치로 간다는 보는 겁니다. 이해가죠? 같으면은 이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이런 경우는 좀 드문데 자우지간 그렇게 해석을 한다. 자, 요까지가 이제 강제기면 간단해요. 그죠? 압류 또는 가압류 발생 당시로 따지겠다. 동일인지 아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의기가 있는데 요거는 한 5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10분 쉬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11시 22분인데 11시 32분에 우리 가압류는 아까 뭐라고 했죠? 가압류는 압류 또는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에 소유자가 누군지 따진다.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우리 건조당 가지고 경매하는 게 임의경매죠. 은행에서 수출하는 것이. 자, 요거는 이제 건조당권 취득 유형별로 성립 여부가 한 5가지 정도를 봅니다. 5가지 있는데 1번 유형이 한 80% 됩니다. 80%. 1번 유형만 잘 아시면 되는데 너무 쉬워요. 나대지의 저당권 그러면 앞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99.9%는 건입니다. 건 저당권 됩니다. 저도 아직 저당권을 한 번도 못 봤어. 등기부에 저당권 서자는 거는 지금 한 번도 못 봤어요. 알겠어요? 은행에 34년 제가 근무를 했는데 여신관리부, 검사부 등등 하면서 등기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마 내만큼 등기부 등본을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많이 봤는데 저당권은 한 번도 봤어요. 그래서 저당권하고 여러분들하고 막 건저당권 보면 됩니다. 건저당권 설정 후에 빈터에 건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지으면은 축조하면은 법상권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의 한 80% 돼요. 자, 뭐냐 하면 요겁니다. 10에 6616 봅니다. 10에 자, 잘 보세요. 창녕에 자, 하여튼 뭐 농지가 나왔어요. 1600평인데 건물은 빠졌어요. 건물은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건물이 12억 갑니다. 신축 건물입니다. 신축 건물. 이 12억 가는 건물이고 밑에 땅 깔린 것만 나왔다. 여기에요. 1차인데 4명이 경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낙찰받아요. 그럼 문제는 대출이 안 된단 말이죠. 대출이 안 되는데 5억 2천 발리는데 요 감정 가격은 얼마냐? 감정 가격 얼마죠? 감정 가격 4억 7,600입니다. 이해가시죠? 4억 7,600인데 이게 12억짜리가 매각이 제외됐으니까 다 아마 12억 됩니다. 12억이 매각 제외됐으니까 이게 4억 7,600을 안하고 1차는 30% 디시한다겠죠? 333인데 낙찰은 5억 2,700입니다. 이해가죠? 네. 4명이 붙어서. 자, 그러면은 이 12억은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 건물에, 공장 건물이 이게 12억이 이게 빠진 건데 요거는 이제 철거냐 존치냐 갑니다. 서로 존치돼도 연 한 4.5%는 받을 거고 만약에 철거되면 더 좋은 거고 뭐 이런 겁니다. 자, 봅니다.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뭐가 있죠? 건당권 플러스 지상권 하세요. 이렇게 세트를 합니다. 세트로. 같은 날 딱 세트를 해요. 은행에 담보 잡을 때는. 이러면은 거의 마음속으로, 아, 저거는 거의 빈터를 잡았겠구나.
그죠? 잡아갖고 사진을 딱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감정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대출이 얼마 나왔다고요?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얼마 나왔다고요? 이거는 건당 채권 최고액이고, 요 보니까 한 5억이나 나간 것 같아요. 5억 나가면은 30% 설정을 다 하니까 6억 5천이 된 겁니다. 알겠죠? 감각적으로 한 5억 대출이 나왔구나. 나갔는데 2009년 나왔는데 2010년도 2009년도 나오고 2010 뭐 바로 김대표 딱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따져야 됩니다. 건저당보다 뒤인지 이 건물이 그죠? 가면 이제 여러 이게 보니까 은행에 담보를 은행에 저축은행 가서 감정선 한번 봅시다 했더니 빈터에나 잡은 거래 자기들이. 그러면은 그 뒤에 12억 주고 짓다 철거죠. 감정서 본게네 건물이 짓고 있는 상태에서 잡았어요. 감정서에 여러 은행에 이제 물어본게네 짓고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여기다가 어디고 창녕군청에다가 정보 공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건물을 가면 짓고 있었느냐 이제 지을 때 이 사람 건축주가 됐는지 건물도 같은가를 봐야 됩니다. 같으면은 존치가 되는 거고 틀리면 뭡니까? 철거.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보 공개할 때는 보통은 건축 허가서 플러스 착공 신고서를 달라 이렇게 보통 하고 있습니다. 착공 신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보 공개 요청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꼭 소송을 했습니까? 아니 그냥 막 인터넷 하면 바로 옵니다. 자, 봅시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이버 가서 정보 공개 누릅니다. 알죠? 그럼 요 포털에 가서 여기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공짜입니다. 요거 인해 가지고 하시면은 다 됩니다. 저는 몇 번 해봤어요. 몇 번 하고 몇 번 받아봤습니다. 아직 정보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은 그는 경매 지식이 좀 약하다 봅니다. 가서 해보면 됩니다. 정보 공개 사이트 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기 아까 창녕군청 이래가지고 그 건축 허가서 착공 신고서 좀 주세요. 그러고 건축 관련 자료를 일체 경매 중인데 좀 파악이 돼야 되겠다. 달라 그러면은 보통 메일로 보내주기도 하고 일주일 이내에 메일 오기도 하고 또 너무 많으면은 옷을 보고 가라 합니다. 옷을 한번 보고 가세요. 그럼 뭐 가서 뭐 프린트 해온다든지 안 그러면 사진을 꼭 찍어갖고 카메라에 스마트폰 찍어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철거 당할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철거 당할 것 같아. 자, 그럼 하나 더 봅시다. 사례 봅니다. 농지가 나왔어요. 이것도 우에 농지인데 뭐 판대 지금? 우에 똑같죠 지금? 그죠? 똑같은 뭐 답이고 똑같아요 지금 상황은. 답인데 이 건물이 뭐 여기도 건물이 있죠? 여기도 건물이 있었고 자 18에 10869 그래서 원장님이 이런 거 찾으려고 다 지금 내일 모레 입찰될 거 찾아주는 겁니다. 알겠죠? 고맙다 해야지. 그러면은 쓰지만은 나중에는 1,000만원 나와. 나중에는 1,000만원짜리 날짜 받는 건 나와요. 지금은 그냥 공부 삼아 이렇게 이제 찾은 건데 한번 보면 더 이상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보자고. 돈이 되면 날짜 받는 거죠. 18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원장님 포항에 돈이 100억이 있는데 원장님이 좀 거들어주면은 그분을 소개해 주겠대요. 100억 있는 사람이 있어요, 포항에.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거 넘겼는데 돈 있는 사람도 또 많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또 없지만 있는 사람은 또 100억, 200억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수험생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그 2017년도 그때 그 비사업용 토지는 2년 전에도 플러스 10% 하는 거 추가 가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만 30원 낸 사람이 있어요. 이게 툭 뛰어놓다 30매덕 냈다고. 나도 한번 내보면 좋겠다 했어요. 30매덕씩. 누진세 플러스 11% 되거든요. 10%. 그거 11%하는 그거를 30매덕 냈대요. 해피를 뭐 자기가 그때 잔금 받았대요. 건설회사에서 한 200억 팔고 받으면 모르겠는데. 자, 봅니다. 18에 108669.
근데 돈 너무 많이 있어 필요 없어요. 알겠죠?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있고, 상가 월세 나오고, 통장에 한 1억 들어가 있고, 막 그러면 됩니다. 그게 많은 건데. 모든 부동산은 공룡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 편해요. 다 공유물이다. 공유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믿기는 하지 말고. 본인이 자, 18에 108 669. 석구공 누가 이쁘고 이래. 자, 18에 10866. 108 669. 자, 여러분 이제 돈이 100억 있다 봅시다. 일단은 100억 있는데 그럼 봅니다. 불상권. 아니 건물이 빠졌네. 토지만 나온 이 말이다 이죠. 자, 눌려봤어요. 건물이 빠지고 토지만 나왔다. 그죠? 울산에 뭐 지목은 농지인데 건물은 빠지고 180여 평 토지만 팔렸다. 건물은 빠졌대요. 뭡니까 지금? 아니, 뒷담화. 근데 건축 전문가들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죠? 아직 미완성됐지만 자기도 포함합니다. 아, 저 95% 됐네. 그러면은 뭐 한 2, 3분만 여면 저 끝나겠네. 상승이 나오겠네. 팝니다. 자, 근데 이게 보니까 10억짜리인데 누가 낙찰받아 들어가 되고 다시 일단 나왔어요. 다시 나왔어요. 나오는데 건물은 땅은 얼마입니까? 땅은 얼마짜리고 지금? 15억짜리죠. 그러고 건물은 12억짜리가 제외되는데 아까 똑같다요. 제외되는데 15억짜리인데 짓다 말하기 때문에 제외되기 때문에 좀 DC해서 10억에 나왔는데 9억에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은 15억짜리 땅 소유자고 12억 5천은 제외된다. 옛날에 뭐 옵션을 뭐 짓는가 봐요. 짓다 말하는가. 자, 여러 가지고 있는데 자, 뭐지 복잡하네요. 봅니다. 자, 땅인데 무슨 경매입니까 지금? 건저당을 경남원에서 잡았는데 말이에요. 잡아가지고 뭐 짜다리 못이 많이 붙었네. 이런 거는 다 뭐 다 소멸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경남원에서 또 경매해주고 이 말이죠. 자, 그럼 아까 배웠다. 우리 임의경매가 들어갔대. 임의경매. 그죠? 임의경매니까 임의경매는 주로 1번이 누굽니까? 주로 은행이죠, 은행. 은행인데, 요거는 여기입니다. 경남원은 요거죠. 이 날짜를 기준해서 건물을 따져야 됩니다. 그죠? 그럼 경남은행에 알아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까 정보공인 해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쭉 알아보니까, 안 그러면, 뭐, 쫓아도 되겠죠? 북구 구청 가면 되겠죠? 가서 이 경매 중인데, 요거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돼가지고, 쭉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착공이 됐는가, 뭐, 건축허가 들어갔는지, 누구 명이 들어갔는지 좀 받아가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보는데, 자, 요때쯤, 뭐, 신축이 됐어요. 신축 착공이 되고, 우지 됐어요. 좌우전. 그러면은 무슨 날입니까? 무조건 철거. 알겠죠? 무조건. 이 날짜 이후로 뭐 착공이 있다고 무조건 철거되는 거고, 이 날보다 앞서가지고, 착공이 돼갖고 한 2층 짓고 있다가 설정됐다. 이래 보면은 존치를 가는 거고, 그 따진 거죠. 그죠? 그럼 존치를 가더라도 땅 주인은 낙찰을 받으면은 이 감정가에 대해서 치료를 연 4.5% 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주라 이랍니다. 답을 알겠어요? 네. 철거할 때까지 주라. 그러면은 이게 철거될 건물이 뭐 철거도 해주고 철거할 때까지 연 4.5%로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따져보고 낙찰이 들어온 거 보니까 물건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이거 G인데 여러 한 30억, 아까 10억 됐죠? 원가는 10억인데 실제로는 한 20억 들어가겠죠? 일 치면은 한 20억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목적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축업자들. 그죠? 맨 땅에 짓는 것보다는 이게 다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90%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이제 뭐 하면은 사용성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 다음 유형 2번입니다. 토지에 이제 5개가 있는데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지상의 건물이 건축 중이었다 하는 경우는 선임한다. 이해가시죠? 네. 단 밑에 땅하고 건물은 같아야 됩니다. 건물이 틀리고 소유자가 땅하고 건물하고 틀리다 하면 그거는 무조건 철거입니다. 철거인데 무조건 철거는 소유자가 틀리면 무조건 철거고 설정해놨는데 대지다 하면 무조건 철거됩니다. 요거는 일단은 같다고 볼 때 그렇습니다. 땅하고 건물 같을 때. 자, 2번입니다. 대지 소유자가 건물 축조 중인 대지를 저당권 설정했을 경우 존재한다. 뭐 같은 말이죠. 뭐 틀림이가 문구가 설정 당시에 건축 중인 경우에 같을 때 선임한다. 대지 소유자가 건축 중인 대지를 정해 뭐 그 말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3번 봅니다. 유형 3. 대지 소유자 축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는 대지만 했을 때도 승인한다. 자, 그런데 미등기 건물이 있더라. 미등기. 촌에는 신고만 찍고 하는 집도 많았죠, 옛날에. 그죠? 허가 안 받고 30평 이하는 주로 신고죠. 신고하고 지난 집도 있고, 무허가 된 집도 있고, 건축물 대장도 안 놓고 된 집도 있고, 자, 이런 겁니다. 촌에 가보니까 경매가 나오는데 땅이 나오고요. 좋은 집주택이 나왔죠. 아주 전망이 좋은 집이 있는데, 집이 등기가 안 돼서. 그러면은, 설정을 2년 전에 했는데, 집은 20년 전에 지은 집이라. 알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따져야 됩니다. 설정할 때 소유자가 황인인데 땅이 건물은 김순자더라 하면은 철거죠. 그죠? 황인인데 미등기 됐지만은 물론께네 황인지가 옛날에 건물을 지은 집이라더라 20년 전에 등기는 안 내도 그러면은 그거는 성립한다. 자, 요겁니다. 대지 소유자가 축조한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는 대지만 저당권 설정해도 성립한다. 이 대전제입니다. 한번 간단히 보면 돼요. 뭐 설정할 때, 감료할 때 먼저 건물이다 하면 일단은 성립한다 봐야 됩니다. 그게 대지분 같다. 이렇게 보면은 또 보고 자, 넣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유형 4번입니다. 그런데 그 무허가 미등기 건물하고 토지를 예로 가지고 있다가 황인지가 있다가 예로 영희한테 팔았어. 영희한테 팔았는데 이런 경우에 영희가 대출을 받아 샀어요. 예로 땅을 대출을 받아 샀어요. 땅을 저 수입에 가서 받아 샀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 수입에서 이자가 안 들어와. 영희가 이자를 안 줘. 그러면 경매 닦아냈겠죠. 경매 넣으면 날짜 받죠. 날짜 받을 때 환경지 미등기 건물은 철거다 이러는 겁니다. 한번 손을 한번 바꿨을 때, 손바퀴만 뺐을 때, 그때는 철거다 이러는 거예요. 자, 막 그건 넘어갑니다. 유형 5입니다. 유형 5도 좀 있어요. 한 10% 20% 됩니다. 요거도 여기 좀 금액이 크고 좋은 게 있어요. 봅니다. 뭐냐?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해서 자, 지금까지 4개는 뭐 땅만 건물만 하나만 설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5는 보통은 은행에서 공동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보통 자 이런 게 있어요. 손님 왔어요. 신한은행에 와가지고 지점장님 대출 좀 해주세요. 땅은 잘생겼는데 건물이 기아집이라 한 40년 기아집입니다. 옛날에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땅만 담보 잡습니까? 기아집 같이 잡습니까? 같이 공동담보 잡아요. 공동담보 잡는데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뒤에 한 1년 있다 왔어요. 집주인이 와가지고 소유자가 땅 주나고 같은데 여기 지점장님 거다가 내가 새 건물을 하나 빌라를 다가구를 한 10억 주고 지으랍니다. 그러면은 건물을 기아집 철거해야 되겠죠. 하고 그 지어야 되는데 대지 사용 승낙을 좀 해주세요. 구청에서 필요하다니까 해줬습니다. 10억 주고 지었어요. 지었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하고 지었는데 그 토지상에 새로이 10억을 주고 축조한 경우에 건물 축조자가 누구냐 관계없이 옛날에는 분리랑 성립했습니다.
아이고, 그 10억짜리 허물다 그거 묻잖아. 성립 안 한다고. 국가적으로 낭비니까 성립합니다. 지도로만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 아니다. 요거도 성립 안 한도로 변경됩니다. 자, 잘 보세요. 98년도에 소송이 붙었는데, 이야기입니다. 98년도에 소송이 붙었는데, 2003년도 5년이 지나서 판결이 나옵니다. 이야기는 5년 동안 대법원에서 고민을 많이 들어요. 많이 하면서 또 뭡니까? 대법원 전합의적 판결 보니까 옛날에 기존 판례가 한 10개인데 그거를 쉐를 허물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전에는 이랬어요. 그거다 허물고 100억을 호텔 지었어요. 그 사람이 10억 지나간 게 이제 돈이 또 생겨가지고 100억을 호텔 지었는데 김해들 앞에서 땅만. 그죠? 호텔도 공사비도 안 주고 이러고 막 김해들 앞에서. 그럼 땅을 잡아두면은 옛날에는 어쨌습니까? 100억을 허물을 하기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법도 법이지만은 무슨 너무 법도 법이지만 100억짜리 신축 건물을 호텔을 허물어라.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공익 목적으로 그거를 허물면 안 된다. 존치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됐는데 아니다. 일본에서 이 사건이 또 바뀌었습니다. 성립 안 한다. 처리한다. 이 바뀌는 거 우리도 그러면 2, 3년 뒤에 자꾸 바꾸자. 저끼리 이래갖고 바꿔봅니다. 이게 전합의적 판결입니다. 참 좀 못생겼죠, 그죠? 우리 전합의적 판결도 못생긴 판결이 많아요. 일본 거는 많이 본 따가지고 거기에 이제 판결을 또 그대로 또 갖다 붙입니다. 그래갖고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야기. 이제 이런 겁니다. 2010에 6434.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래요. 공동담보를 했는데, 자, 이거 그냥 봅시다. 이거는 금액이 작은 겁니다. 작은 건데. 자, 동업에 대지만 넣었어요. 대지. 대지가 100만 7평인데 건물은 빠졌어요. 건물 빠졌어요. 자, 이거 낮춰봤습니다. 낮춰봤나요? 받으면은 대지만 넣고 건물을, 자, 이야기입니다. 요것만 땅만 낙찰받고 건물은 빠진 겁니다. 근데 건물은 원래 이게 아닙니다. 정미소. 옛날에는 정미소가 멸실이 되고 담보를 잡아놨는데 멸실이 되고 바뀐 겁니다. 건물이.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요. 토지예요, 토지. 토지를 담보를 잡아요. 담보를 호남 솔로몬 저축에서 토지와 건물 잡습니다. 잡았죠? 잡아놨는데 요 건물을 요거를 멸실해요. 멸실. 여기 지금 이 등기부등본은 이 정미소, 옛날에 정미소 건물입니다. 두 개 잡아놨는데 이걸 멸실을 하고, 이거는 사실은 건물이 현재는 없어요. 등기부상만 살아있고 실제로 얹고 뭐가 있다고요? 아까 서라부집, 이 서라부집이 있습니다. 서라부집이 정미소 여기 얹고, 그래서 여기 설정할 때 건물을 보면요, 건물 등기를 보면은 옛날에 블록조 스레터 지붕입니다. 스레터 지붕입니다. 스레터 지붕. 그때의 얼굴에 보면요, 건드랑 설정을 보면은 어떻게 해놨느냐 이렇게 보니까 공동담보 토지도 잡습니다. 홀남 솔로몬 저쪽에서 공동담보 토지 잡는데 건물은 뭐라고요? 스레터 블록 스레터 지붕입니다. 이게 스레터가 아니죠? 스라브죠. 그래, 옛날에 정미소 있는 게 멸실이 되고 감져서 일어났죠. 감져서 보면 또 일어났습니다. 주로 보면 일어났죠. 뭐 멸실이 조금 보입니다. 자, 옛날 이겁니다. 옛날 은행에서 대지 건물을 이렇게 해서 요게 없습니다. 멸실됐으니까. 이게 스레터, 옛날 정미소 건물 스레터 멸실되고 요게 4200짜리가 새로 생긴 거예요. 이건 빼피고, 이건 빼피고. 이해가시죠? 요거를 옛날에 담보를 같이 잡았는데, 스레트는 매실되고, 여기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 땅 낙찰 받으면은, 요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철거다, 철거. 이해갑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건물이, 이건 작아서인데, 얘로 호텔 100억짜리다 해도
철가라. 이렇게 답을 줘요. 철가라. 자, 교재 보겠습니다. 세대로 사시는 분 어디 되는 겁니까? 자, 철거당할 건물에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세입자, 공사대금, 유치권 전부 다 불법. 유치권도 성립 안 한다. 선순위도 후순위다. 전부 다 나가라 이렇게 됩니다. 소송하면. 그래서 법지권하고 우리가 건물하고 이렇게 충돌이 되면요. 유치권이 보통 깨집니다. 알겠죠? 유치권이 깨지면서 선순위 세입자도 선순위 전세권도 다 같이 깨집니다. 자, 됐습니까? 네. 그래서 땅마차 받는 사람이 장땡이다. 장땡이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요까지가 이제 5가지 유형을 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인데, 그 유형이 한 10% 되고요. 주로가 80%가 1번 유형입니다. 1번 유형이 뭡니까? 1번 유형이. 뭐였어요?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치했는데 건물을 지면은 무조건 이게 이제 90%, 90%. 한 80%, 80%. 5번이 10%, 요거 80%. 성립하는 게 한 10%. 2번, 3번. 알겠죠? 이런 겁니다. 4번은 거의 사례가 없고. 간단하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수목.